안녕하세요. 왕장사에 오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필입니다. 예, 뜸북입니다. 네, 직장 다니는 파입니다. 네. 오늘은 미용실 공유 플랫폼 관련해서 네.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네. 부기님이 그랬어요. 미용실 공유 플랫폼 이게 저는 사실은 뭐 카카오 헤어 카카오 뭐 스타일 이런 많잖아요. 우선 어플로 나와가지고 뭔가 검색하는 것들은 근데 미용실 공유 플랫폼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미용실 공유 경제를 보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주방도 공유하고 공간도 공유하긴 하지만 우리가 미용실 갈 때마다 보면 이거야말로 공유 경제로서 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은 미용실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을 IT에서 계속 했었던 그쵸. 사람들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공유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어차피 원장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디자이너들이 몇 프로 이제 수익률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또 일하셨잖아요. 알죠. 부기님, 알니까 미용실에서. 알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유명 프랜차이즈일수록 더 그 마진율이 낮아서 20% 정도. 제가 매출을 만약에 1,000만 원 올리면 200만 원이 월급이에요. 진짜? 예. 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디자이너 입김이 세거나 많지 않거나 이러면 50%. 많게는 많게는 50%. 특수머리 하는 데든 어디든 간에 다 그 원장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너무 작은데 아니 그러면? 원래 모든 에이전시와 개인의 관계는 그렇지. 거의 4대 6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4, 회사가 6. 그 이상적인데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더 20%까지 거지. 내려가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고 그거 보고 찾아오니까. 그렇죠. 인테리어가 있고 그다음에 받쳐주는 서비스가 있고 뭐 보조 교육도 스텝이라든지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1,000만 원 올리려면 하루에 약간 30은 쉽지 않죠. 약간 매출 올려야 엔터테인먼트인데 되는데. 거의.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과 영업의 꽃은 미용실이에요. 이게 진짜. 아시잖아요. 커피는 뭐 몰랐어. 당연하고 조그만 손편지부터 해가지고 뭐 엽서부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엽서도 보내줘. 사탕 케이스 해가지고 미용실 가시면 아시잖아요. 딱딱 네. 앉으면 해드리는 네네네. 것들. 미용실에서 이거 마케팅 회의하는 게 대단해요. 그게 1년별로 쫙 나와야 되고 와. 시즌별 다 아시잖아요. 시즌별 되게 민감하고 색깔, 컬러 이런 게 해마다 바뀌는 아주 트렌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미용실 프랜차이즈들은 굉장히 좀 빠르고 굉장히 또 일들을 잘하죠.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만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 혼자 할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만 1인 미용실로 해가지고 네. 조금 맞아요. 그렇죠.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가서 연남동에도 곳곳에 많죠. 간판 작은 이제 그렇죠. 미용실들이 있잖아요. 개성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오픈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돈들이 적지 않고 그쵸, 또 그쵸. 미용실이라는 특성상 인테리어를 또 잘 해야 하고 이런 부담이 있으니 그냥 하나의 거울을 하나의 의자만 대여를 받으면 어떨까. 입지 좋은 곳에 라는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 보시면 혹은 영상이라도 찾아보시면 그냥 5개, 6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자가 한 몇씩 강남에 요즘 같은 데 못 가겠다. 근데.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근데 그만큼 핫한 플랫폼이 된 거죠. 그쵸. 근데 거기에 한 자리가 내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300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 이제 거기서 월세처럼 아이고. 거울 하나를 대여받아서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좋다. 결국 자기가 실력 있어서 자기만 찾아오게 그렇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해볼만 그렇죠. 하다. 그리고 내가 원장님하고 관계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내 손님이 많으면 다른 손님들이 다 놀고 있어도 손님들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바쁘니까 다른 분한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싸움도 나오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서먹서먹해지고 한 번 이 선생님한테 가서 했는데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 옮겨 타고. 그죠. 인사 여기서 하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비싸게 케어를 해봐요. 열받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어쨌든 좀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뺏기면 실력 차이지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 손님으로 해내서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경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그럼 내가 항상 그래서 뺏어오겠다. 디자이너들이 거울 하나 두고 아, 이 기싸움이 그래. 그럼요.
잘 되는 손님은 막 여기 있죠. 스텝들 다 원래 1대1 스텝이어도 모든 스텝이 손님 많은 여기 그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막 화난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텝 눈치 주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공감하면서. 그래서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이 멘탈이 진짜 강하신 분들이 기가 많아요. 세고. 그렇죠. 아, 왜냐면 강의실도 이게 휴게실 있잖아요. 그 강사들 테이블이 있는데 그 벽 사이로 기싸움이. 그렇죠. 그건 알겠죠. 그런 것처럼. 미용실도 들어가기 싫거든. 당연하죠. 잘 안 되는 강사는 저기 들어가기 너무 싫어. 그렇지. 그리고 또 미용실 특성상 그렇게 휴게실을 디자이너 휴게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울 하나를 두고 딱 두고서. 다리를 꼬고서는 이제 싹 그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우. 것들을 조금 완화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업장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이 생긴 거죠. 좋다. 대단하죠. 자기가 온라인 마케팅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할 수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이거를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맞네. 근데 뭘 잘해야죠.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인플루언서이면 이제 뭐 줄 서는 거는 자기 미용해서 자기 머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자격증만 따면은 그렇죠. 그래서 예약을 허가가 해서 난다는- 받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막 막무가내 받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해서 탁탁탁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손님들한테도 화장법까지 좋고. 다 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하면 장난 아니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탄력 있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소비자도 좋고 뭐 거기 들어간 신진 디자이너도 좋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이게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큰 회사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강남에 크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팔아먹는 거죠. 이제 연내 전국적으로 계속 이걸 확산시키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금방 확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사실 근데 뭐 좋은 플랫폼이긴 한데 사실 디자이너를 찾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맞아요. 최근에 찾아서 겨우 이제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너무 머니까 홍대가 좀 귀찮다라고 하는데 걔도 가지. 그래도 가긴 가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보통 미용실 사람들 독립을 하겠죠, 그죠? 많이 독립을 하고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 홍대에 있던 선생님이 독립을 했다며 공유 미용실로 오세요. 강남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제 혼자 이제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유 미용실은 참 잘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타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죠. 그 업계에 그렇죠. 그거를 좋은 못 아이디어도 그렇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그런데 이 공유 미용실은 원래 한 공간에서 에스테틱, 뭐 네일, 미용실 요렇게는 허가가 나왔대요. 근데 미용실이잖아. 맞아. 이건 허가가 안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닥에다 점선을 그어가지고 그 점선을 구획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을 나누는 거를 통과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된 거예요. 다행이다. 타자는 그거 먼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요, 이건 왠지. 카카오도 못했고. 그렇죠. 맞네. 못한 이거는 게 되게- 장벽이 그렇죠. 이 어떤 집단의 이익과 맞아요. 결부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운수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정말 손댈 수 없을 만큼 건물들도 많고 거물들이 많다는 게 그렇죠. 정치 안에서 그럼요. 깊이 들어가 있고 너무 정- 역사가 깊고. 그렇죠. 구청장 한 번 만나면 끝나는 이야기들 그런 맞아.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맞아. 그런 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은 이 공유 미용실에 대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장님과 시스템 그리고 젊은 인플루언서의 대립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 공유 미용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한 방법이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진짜 그런 1인으로 뭘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먹힐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PT쌤들. 그렇죠. 공간 맞네.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되잖아요. PT쌤들. 그러니까 맞아. 그 큰 공간에 공간만 나눠주고 자기 그거 집만 맞아요.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네. 그런 거 없이. 요가쌤들, PT쌤들 그런 거 다.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이 미용실 플랫폼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 CEO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인들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시설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설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으로 가더라고 이 사람이. 아하.
아무래도 IT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맞아. 이게 하나의 시스템 사실 왜 제가 예전에 합주실 검색이랑 예약 어플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누가 정말 오랜만에 그 이메일을 들어가서 그 삭제하려고 그 계정을 들어가는데 누가 쪽지를 보낸 거야. 자기가 비슷한 거 만들고 싶은데 왜 안 하세요? 그만두셨어요라고 했을 때 왜냐면은 IT 업계가 뭔가 검색해서 찾는 그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엑셀 시트만 바꾸면 뭐든지 돼요. 학원, 노래방이면 노래방, 그러네. 문구면 문구. 그러니까 그렇게 IT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IT 회사가 만든 그 연습실, 뭐 호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냥 데이터만 바꾸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플랫폼도 이미 시스템이 있으면 그냥 미용해서 요가만 요거로 바꾸면 되는 바꾸면은 플랫폼 건물 그 채는 그대로인 거야. 사람만 그렇지.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용실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IT 회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맞아, 일이라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접근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맞아. 미용사로서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건물 세운 그렇지. 사람이 미용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또 건물을 해서 또 누구 그렇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사가 이거를 추진했으면 또 다른 각도로 했을 텐데 그게 맞아. 아니라 IT를 했었던 플랫폼 개발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결과가 되는 나왔다라는 거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참 신기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지금 운영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자격증을 또 땄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넨 미용도 모르면서 미용실 플랫폼을 하고 그래서 미용 자격증 땄대요. 예, 미용 자격증까지 따가면서. 왜냐면 제가 그 합주실 어플했을 때 무슨 얘기 됐냐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제가 이용자니까 불편해서 그 합주실 사장님한테 이렇게 정보 넣어도 괜찮았더니 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업계 이러면서 나 이용하면 먹으려는 거 다 한다고 막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차단을 하더라고. 그렇지. 그런 딴지를 못 걸도록 그렇지. 그냥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 통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동대문에 보면 동대문을 세계적인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IT 스타트업들이 많이 왜 안 될까? 나 아직도 고민했거든요. 많이 있어요. 지금 2개, 3개가 엄청 큰 데가 있어요.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기술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인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지. 아니 이렇게 정말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봐요. 세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빡빡 수출 그냥 그러니까요. 그 얘기 중국은 안 돼. 알리바바가 이게. 그러잖아. 그 비전을 중국은 보고 안 돼. 달려든 거거든. 그래서 그 관련돼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그 CEO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밤낮으로 거기로 돌아다니고 거기다 한 켠에다가 옷도 팔아보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 몇 달이 지났을 때 겨우 한두 사람이 이제 소주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틀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거. 내 편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이거예요. 거지.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로 이거 시작했으면 되는데 만약에 조기수가 그냥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렇지. 하면 안 한다는 것도 그렇지. 재수 없어가지고. 당연하지. 그러네. 맞네. 그렇지. 박세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박세로이가.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이렇게 내가 이 그렇지. 사람 마음을 여는. 그렇지. 세로이가 다른 집에 가서 막 간판도 고쳐주고 막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마음을 열면서 해주는데 너는 미용사도 아닌데 왜?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제로그라운드라는 회사거든요. 왜 자꾸 그라운드라니까 뭐 들어본 것 같네. 그 제로그라운드 말고 또 맞아요. 체인지 그라운드 아니고 여긴 제로그라운드. 빵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벤처 캐피탈 VC라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로 가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벤처 캐피탈을 확인해봤더니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예요. DSC. 네.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사업 몇십억 계획 단위로. 들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그만 팜 농장, 스마트 농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돈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 제로그라운드에서 기술을 넣고 그다음에 이미 여기 이 플랫폼을 활용할 인플루언스 미용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걔네들 먼저 섭외해놓고 네네네 너무너무 잘 돼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것을 작게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술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부분과 결합돼서 좀 규모 있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사업에 하는 방법이구나. 꿈꿔볼 만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세로이도 세로이도 사실은 뭐 조그만 포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단골이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배도 타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투입이 되는 어느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만 아주 영세하게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가 꿈을 너무 한정 짓지 말고 그렇죠. 이런 꿈도 꿔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커 있는 우리가 돼 맞아요. 있다. 네. 우리가 뭐 더 이상 새로운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계속 변화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테크도 그렇고 뭐 기기의 장치, 기술 되게 사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위워크에 들어가 계시네. 그래요? 주소가. 누구? 제로그라운드가. 아. 사무실은 거기 사무실은. 있고 아, 예. 사무실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유 그 이용하는 거지. 공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음. 큰돈 들일 필요 없이 그리고 너무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사옥을 사서 그러겠죠. 옮기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디지털 세대들은 공유 사무실에서 자기 회사를 차리고 부럽다. 그죠 도전해보고 투자도 받고 이런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도전해보자. 벌써 4개가 생겼어요? 네. 1호점은 투어 신청할 수가 있고 2호 삼성점 신논현점 강남역은 오픈 예정. 2개가 오픈 예정. 그래요. 투어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투어 신청을 해볼까요? 그러네. 그걸 유튜브로 이렇게 저는 아줌마들 모실 거라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주 재밌거든요. 미용사 혹시 헤어 디자이너, 헤어 드레서라는 직업이 진짜 즐겁기는 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늘상 새로운 거 하고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런 거 하면 이게 예술적인 일이라 참 재밌다는 생각은 좋아요. 정말 저는 이게 학원에도 연결이 되는 거고 사실 학원도 뭔가 차리고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저는 사실은 미용보다는 오늘 뭐 중요한 저녁 미팅이 있어. 그럼 누가 머리를 자러 가는 게 아니라 머리랑 이런 거 세팅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용실 이렇게 너무 비싸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스타일리스팅도 여기 좀 많이 들어갔으면 당연하죠.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바로 연계해서 스타일까지 싹 바꿔줄 거고 스타일링도 해줄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확장되면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생긴 거 뭐냐면 실내 스포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연남동에 얘기했잖아요. 네. 연남동에 얘기했잖아요. 네. 연남